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도요. 서술형 평가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인권에 대해서 공부했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 또한 여러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인권 존중과 관련된 서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권리야. 여러분, 사람을 인간이라고도 표현하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리는 권리래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힘이나 권력으로 함부로 빼앗을 수 없어. 이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대요. 어떤 이유로도 이것을 침해당해서는 안 돼. 세 친구가 하나같이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를 인권. 다른 사람이 힘이나 권력으로 함부로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도요, 이것을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인권과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그러니까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걸 쓰시오라는 건데요. 그냥 답은 되게 쉬워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존중합니다. 뭐 여러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제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여러 식으로 좀 표현을 달리할 수 있을 텐데요. 내가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요. 침해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거꾸로 다른 사람 또한 내 권리를 존중하고 내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죠. 모두의 인권을 존중받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부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모두의 권리, 인권이 존중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과 활동 모습이 정리되어 있어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인물을 쓰시오라고 묻고 있네요. 자, 기억에 들어가는 인물은요.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날을 만들어서요. 어린이가 꿈과 희망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었어요. 특히 어린이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기억은요. 방정환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린이날을 즐기고 있을 거기 때문에 방정환 이름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어린이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분 방정환. 이에 비해서 허균이라는 사람은요. 홍길동전을 지어서요. 본인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요. 당시 사회 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요. 신분을 바탕으로 차별받았던 사람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으로 테레사 수녀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 모습을 쓰는 문제도 나와 있죠.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는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평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라는 뜻이 담기도록 답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서 보통 가난해요. 아파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불쌍해.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곤 하는데 테레사 수녀님은 그런 동정이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지녀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맞아요. 나보다 못해서 불쌍해 낮춰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동등하게 바라보면서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아픈데 치료를 못 받아요? 기꺼이 도와야죠. 가난해서 밥을 굶고 있어요? 당연히 도와야죠.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온몸으로 실천하셨던 분이 테레사 수녀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주어진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묻고 있네요. 위 기억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요. 임금이 행차하실 때 꽹가리를 쳐서 임금님께 억울한 사연을 호소했던 일을 격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격하게 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하면 외울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격하게 꽹가리를 치면서 시선을 끌고 아이고 임금님 저에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호소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억울한 일을 문서에 적어서 이 문서를 임금님께 올렸던 상언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또 억울한 일 잃은 사람이 궁궐 앞에 설치되어 있는 북을 쳐서 이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도록 했던 건 신문고제도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삼복제도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삼복제라고 하는 건 사형과 같은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재판의 경우 3번까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무거운 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삼복제라는 제도를 실시했던 거죠. 자, 4가지 제도 관련해서요. 서술형 문제로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러한 제도들을 비교하여 제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쓰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4가지 제도 어떠한 제목을 바탕으로 공부했냐면요. 옛날 인권 신장과 관련된 여러 제도, 옛날에 있었던 제도들 중에서도요. 인권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그런 제도들로 공부를 했어요. 공통적으로 위에 나와 있는 제도들은 옛날에 인권을 신장해 주었던 제도예요. 그럼 인권을 신장한다? 그거를 좀 다른 말로 풀어서 답을 써주면 될 텐데요. 백성들이 억울함을 알리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었던 제도죠. 하나같이 이제 억울함이 있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격쟁 상언제도, 신문고제도 같은 거 공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형에 처할 사람이 아닌데, 사형당할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게 한 번 재판 딱 받고 사형당했어요. 정말 억울하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삼복제 같은 것도 실시된 겁니다. 간단하게는 인권 신장을 해주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자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알리도록 했다.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빈곤, 질병, 생활 불안 등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이 사회생활을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라고 말을 해요. 사회보장제도에는 지금 일자리를 잃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실업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도 있고요.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예방 접종을 해주는 그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일자리가 없더라도 인간다운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주는 제도죠.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까닭을 쓰시오. 자, 당연히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 건데요. 특히나 일자리가 없어요.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이렇듯이 그 사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일자리가 지금 없더라도 돈이 넘쳐나서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나이가 많더라도 진찰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요. 본인만의 힘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면 아마도 제도까지가 필요 없었겠지만 그 사람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충분히 있다라고 우린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힘만으로는 무언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인권도 인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인권 관련된 서술형 평가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